안녕하십니까.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건입니다. 항문질환 백과사전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질문들 즉문즉답으로 질문하시면 답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궁금한 것이 많은데 천천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치질,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직립보행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치질은 생길 수 있죠. 사실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만 원인 없이도 생기는데 주로 잘 생기시는 분들의 경향을 좀 보면 화장실에서 너무 힘 많이 주시는 경우, 변이 좀 딱딱하게 나오는 경우, 오랫동안 서있거나 앉아있는 경우,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 피곤한 경우, 임신이나 출산하는 경우, 앉아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술 많이 드시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깁니다. 사실은 직립보행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서 혼자 치질이 몇 기인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사실 몇 개인지 구분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외치액과 내치액. 바깥쪽에 튀어나와서 특히 혈전이 생긴 경우에는 혈전성 외치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치액은 안쪽에 있는, 치질이 안쪽에 있는 생기는 거를 내치액이라고 그러죠. 내치액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기, 2기, 3기, 4기. 안에 있어서 저절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단계가 1기, 튀어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가는 단계가 2기, 손으로 밀어 넣어야지 들어가는 단계가 3기, 3단계, 손으로 밀어 넣어도 안 들어가는 단계가 4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내치액과 외치액이 같이 있는 것을 혼합치액이라고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치액 덩어리가 커져서 항문을 막을 정도입니다. 변을 못 봐서 변비인 줄 알았는데 치액 같습니다. 혹시 치액 때문에 변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네. 네. 치질이 너무 심하시면 또는 치질이 많이 부으시면 배변에 조금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수술을 하면 변을 볼 때 좀 수월하게 나오고 잘 나오고, 특히 잔변감, 변을 보고 나도 좀 덜 눈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치질 수술로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변을 볼 때 힘을 주면 덩어리 같은 것이 빠져나옵니다. 최피 같기도 한데 만약 최피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치액과 최피의 차이는 뭔가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치액일 거예요. 핵은 핵처럼 튀어나왔다고 해서 보통 치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채피는 피부 꼬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피부 점막이 늘어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피부가 늘어진 거를 채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말씀하신 증상은 아마 안쪽에 있는 내치액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치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액에 외치액과 내치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내치액이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작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자역을 하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약, 연고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보존적 치료로는 변 볼 때 너무 힘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술 많이 드시지 않는 거, 좀 피곤하지 않게 하는 거, 과일, 야채, 식이섬유 많이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치액 덩어리가 튀어나와 진료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시더니 수술하라고 하시던데 진단이 그렇게 쉽고 빠르게 나오나요? 직장 수지 검사라고 아마 손가락을 안에 넣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직장 수지 검사만으로도 경험 있는 의사들은 치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직장경 검사와 항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직장 수지 검사만으로도 내치액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수술이 필요한가? 그거는 조금 더 진찰을 통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액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3기로 보인다고 하는데 가는 병원마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가끔씩 아프지 항상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보통 의사들은 3기, 4기 정도 되면 수술하라고 하시고요. 교과서에도 사실 수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의사들은 3기라고 하더라도 꼭 수술을 권하지 않는 의사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고요. 저는 체질이 불편하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수술을 하는 거지 꼭 3기라고 해서 증상이 없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질 때문에 아픈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항문 통증이 있으시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체질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염증이 동반됐는지 치열이 동반됐는지 치료가 농량이 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항문에 치액 덩어리가 가끔 나오는데 샤워하면서 살짝 손으로 넣어봤더니 쏙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괜찮은 건가요? 이게 자가치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손으로 밀어 넣어서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3기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튀어나와서 불편하실 때는 손으로 밀어 넣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그 밀어 넣었다고만 해서 치질이 치료됐다고 판단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치액이 심각한 상태여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상태가 좋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좋나요? 저는 불편하시면 바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더 놔둬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면 수술을 미루는 것보다는 바로 수술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장편외과는 그래서 당일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이십니다. 치액 덩어리가 조그맣게 있는데 좀 커진다 싶으면 화장실 습관도 신경 쓰고 식습관도 주의하면 곧 호전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맞나요? 저는 약하고 연고 추천드리고요. 불편함이 좀 좋아지고 호전이 되면 반드시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불편하실 때는 자역 많이 하시고 약하고 연고 드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치액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인데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치질이 재발된다고 하던데요. 쉴 때 어떤 자세로 쉬면 좋을까요? 서 계신 분들은 좀 앉아주시고요.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서주시고요. 그래서 자세를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고 저는 2-3시간 정도 간격으로 한 2-3분 정도만 조금 자세를 바꿔줘라 이렇게 추천드리죠. 외우기 쉬우니까 2-3시간, 2-3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물론 뭐 그 이상 해도 그 이상 쉬어도 괜찮고요.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거는 항문에 좀 하중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좀 피하고 자세를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고 앉아 계실 때는 방석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치액 수술 후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발 확률은 교과서적으로는 10년에 10% 정도 얘기를 해요. 10년 정도 지났을 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발하는 이유는 완전 절제가 안 됐거나 또는 보통 세 군데에서 잘 생겨서 세 군데를 해결하고 나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부치액이 커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생긴데 또 생긴 게 아니라서 그 부치액이 커지는 거를 재발이라고 하기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대부분 수술했는데 또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일반인들께서 의료 소비자인 분들께서 재발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생긴 자리에 또 생긴 거는 또 아닌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치질을 다 제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치질이 막 5개, 6개 정도 군데에 있는 경우에는 제일 심한 3군데, 많아야 4군데를 제거하기 때문에 남은 치질이 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걸 또 재발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